자, 요 시장 실패 사례, 대표적인 시장 실패 사례가 뭐가 있었어요? 뭐가 시장 실패가 어떤 사례가 나가지고 어떤 자본주의로 바뀌게 된 거지? 기억나니? 자본. 무슨 자본? 자본. 시장 실패 사례. 경제 대공황 같은 게 시장 실패 사례죠. 정부가 아무 역할을 안 한 거잖아. 시장에 하는 거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크나큰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한 거지.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야겠다면서 뉴딜 정책 말고 나오고 수정 자본주의 시대로 흐른 거잖아요. 이해가지? 근데 이 시장 실패의 사례가 각각의 경제 주체 세 개 뭐였어요? 기억나니? 수연아, 경제 주체 세 개 뭐 있었어? 응? 경제 주체. 시장에서 활동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었던 거야? 시장이요? 시장에 가게, 파는 사람.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정부랑 가게랑 아. 이런 거. 예. 정부의 시장 실패 사례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도 일주일 전에 배웠습니다. 공공재가 부족해질 거예요. 공공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공공재였어? 비경합성과 다른 얘들아 이거 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게 공공재입니다. 경합성이 어떤 거였어? 어떤 게 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거였죠? 서로 경쟁하는 관계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막히는 무료도로 유료도로 이런 거죠. 막히는. 아. 내가 뭔가를 하면은 남이 뭔가를 못하는. 네. 이거 공유제 이런 거 속했죠. 경합성이 있는 게 공유제 이런 거잖아. 네. 이해가지? 공유지의 비극 이런 거 공동 목초지 같은 거 하면은 내가 쓰면은 이거 배제성이 없기 때문에 경합성만 있기 때문에 서로 여기서만 쓰려 그러면은 이게 황파된다 그랬죠. 기억나니? 그래서 서로 경쟁하는 성질이 경합성이 없고 배제성은 유료 무료에 따라서 얘는 쓸 수 있게 하고 쓸 수 없게 하고 나누는 게 배제성이 있잖아요. 네. 기억나니?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필연적으로 공모제는 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성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임승차.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공공재 사례가 등대 같은 걸 뭐 예를 들자고 하죠. 등대가 공모제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거든요. 등대 같은 경우는 혜택은 누가 받아요? 등대를 딱 설치해놓으면 누가 혜택을 받지? 등대 이용하는 모든 배들이 그렇죠. 먼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모든 배들이 등대의 혜택을 받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요? 근데 이 불빛을 혜택을 받을 때 불빛이 없으면 암초에 걸릴 수도 있고 항로를 이탈할 수도 있고 엉망진창이 될 거잖아. 네. 그치? 백길이 막 붙을 수도 있잖아. 어두운 밤에. 네. 근데 이 혜택을 받는 배들이 등대 이용 비용을 지불을 하나? 아니요. 안 한단 말이야. 네. 당연히 등대를 만드는 거는 되게 많은 비용이 들겠지. 그렇죠. 근데도 이용료를 아무도 지불을 안 하면은 뭐 기업이나 누군가의 입장, 경제 주체 입장에서 수익이 안 나는데 남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겠니 안 하겠니?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돈을 안 무임승차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혜택을 누리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공공재에 있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공재는 이 무임승차의 문제 때문에 필요한 것보다 부족하게 만들어져요. 이해가니? 네. 딱 필요한 만큼 딱 적당하게 만들어지는 거. 이게 경제적 효율성이 극대화된 거거든요. 자본이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된 상태가 이 자원의 효율이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지점인데 일반적으로 다른 제품은 모르겠고 사유제 말은 모르겠고 공모제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것보다 적게 생산된다고. 경제적 이 요쪽에 뭐 소비자 잉여 뭐 생산자 잉여 뭐 이런 개념이 있어. 그 총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극대화되는 지점이 필요한 것보다 낮게 형성이 돼요. 공모제는. 이해가니? 그래서 공모제가 부족할 겁니다. 정부의 역할이 아니에요.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역할.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모제가 부족하면 공모제를 만들면 되겠죠. 공모제를 공급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저번에 경제 주체 세 개만 왔다 갔다 하는 거 볼 때 뭐에서 뭘 한 거야? 우리랑 기업은 정부에 뭘 줬어요? 돈. 세금을 납부했고 세금을 납부하니까 정부에서는 뭐 한 거야? 공공재. 공모제를 공급한 거죠. 기억나지? 그 역할 얘기하는 거야. 그 역할. 아무도 이거 만들려고 안 한단 말이야.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한 물건이긴 한데 이득이 별로 안 나는 상품이죠. 이거는 비배제성, 비경합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고속도로 뭐 이런 거, 뭐 톨게이트 뚫는 거, 톨게이트에서 우리가 교통료 조금씩 내잖아.
네. 근데 이거 뭐 고속도로 뚫을 때 한 몇 억씩 든단 말이야. 몇 억씩 드는데 네. 그거 정작 뭐 톨게이트 비용 막 다 내고 이런 걸로는 10년, 20년 넘어야 이게 비용이 다 환수가 된단 말이야. 일반 기업에서 달려도 또 하려고 그러겠니?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한다고? 국가에서 할 거예요. 국가에서. 네. 시장 실패에 대한 국가의 역할입니다. 이게. 네. 자, 가계에서는 시장 실패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빈부격차 문제가 필연적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지금 노력하는 만큼 가져가는 사회잖아. 그렇죠? 노력을 많이 하면 이제 돈을 많이 벌 거고 노력을 적게 하면 돈을 적게 버는. 그러면 당연히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 뭐 어떻게 된다고? 이거를 어느 정도 부의 재분배 정책이나 복지 정책을 통해서 이 빈부격차를 완화해줘야 돼요. 이게 너무 심화되고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질 거란 말이야. 그걸 좀 완화해주는 거죠. 괜찮니? 네. 기업의 영역에서는 어떤 시장 실패가 이루어지냐면 독과점 같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독점 두 뜻이 뭐예요? 승민이 독과점 뜻이 뭐니? 독과점. 독점 보고 가져옵니까? 혼자서 가지고 있는 혼자서 모든 물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독점이야. 과점은 적을 과자를 써요. 그래서 몇몇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플랫폼 산업이 요즘에 좀 그렇죠. 이 완전 경쟁 시장이면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경쟁해서 가장 싼 가격으로 빵을 살 수 있다 그랬어.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막 쭉 가다가 이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까지 막 출혈 경쟁을 하는 거지. 왜? 독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또 쿠팡도 월회비가 올랐던데 넷플릭스도 가격이 올라갔잖아 저번에. 네. 이런 식으로 독점 시장에서는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잖아. 나만 이 물건을 팔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플랫폼 사람이 막 출혈 경쟁 하면서 나머지 다 죽이고 OTT도 원래 막 티빙 뭐 이런 거 뭐 웨이보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다 거의 요새는 좀 이름이 지금 그게 퍼센티지가 좀 낮아지고 있어요. 넷플릭스 독점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올라가고 하겠죠 나중에. 요 얘기야. 그래서 독과점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도 경제적 비효율이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막 옮겨가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겠지. 독과점 규제를 하는 거예요. 독과점 규제. 이 독과점 규제에 들어가는 게 뭐 공정거래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게 들어갑니다. 괜찮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에는 외부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 정보 가기 기업 바깥에 있는 애들 외부 효과. 이 외부 효과에 두 가지가 있는데 외부 경제라는 게 있고 내용을 좀 많긴 한데 외워야 돼요. 이건 다 암기입니다. 암기 우리는. 시원아 괜찮니? 외부 경제랑 외부 불경제입니다. 외부 효과 두 개예요. 외부 불경제.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 이 외부 경제는 뭐냐면 의도하지 않은 긍정적 외부 효과, 긍정적인 거. 이거는 부정적인 거. 외부 효과는 그 생산 주체가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긍정이나 혹은 부정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빵집 주인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빵 냄새를 맡게 하려고 빵을 굽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죠? 근데 길 가는 사람들이 빵을 굽는 걸 뭐 냄새를 보고 기분이 좀 좋아질 수는 있죠. 그렇죠. 내가 집 앞 마당에 꽃을 가꾸는 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꽃 보고 기분 좋으라고 꽃을 키우는 게 아니잖아. 우리 집 정원 뭐 가꾸면 내 효용을 위해 하는 거잖아. 네. 근데 그걸 해놓으면 길 가는 사람들이 기분 좋은 감정을 느낄 수가 있지. 여기 외부 경제 사례야. 교과서에 나오는 사례는 뭐가 나오냐면 양봉업자나 양봉업자, 그 꿀벌 기르는 사람입니다. 양봉업자나 과수원 주인 같은 경우에 얘가 그 꿀벌을 기르면 꿀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포도에 뭐 암술 시술을 해가지고 수분시켜 준대. 그래서 뭐 포도가 잘 자라고 뭐 복숭아가 잘 자라고 이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가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그 포도나 복숭아를 이제 나무가 잘 자라라고 꿀벌을 키우는 게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는 의도하지 않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이게 외부 경제예요. 이해가니? 네. 그리고 부정적인 게 외부 불경제인 거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왜 시장 실패냐면 외부 경제는 필요한 것보다 적게 생산돼요. 일반적으로. 남 좋을 거를 굳이 내가 막 내 노력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란 말이야. 외부 불경제는 사례를 설명 안 했는데 외부 불경제는 예를 들어 뭐 길 가다가 담배빵
근데 내가 길 가고 있다가 간접 후연을 당했어. 그러면 그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나한테 간접 후연을 시키게 하려고 일부러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 아니잖아. 네. 뭐 공장에서 오폐수를 흘려 보냈어. 내가 오폐수 처리 비용을 지불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막 강에다 흘려 보낸 거지. 길 가는 사람 기분 나쁘게 그 하천 악취 같은 거 뭐 물고기 죽은 거 시체 기분 나쁘라고 공장 오폐수를 흘려 보낸 게 아니란 말이야. 이해가지? 이런 게 왜 불경제사냐? 근데 일반적으로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일반 시장에서는 외부 경제는 필요한 거보다 많이 생산돼요. 그리고 외부 경제는 수영아 외부 불경제는 많이 생산돼 적게 생산된다. 필요한 것보다 많이 생산돼. 외부 경제는 필요한 것보다 적게 생산될 거예요. 이게 시장 실패야. 왜? 필요한 것보다 적고 필요한 것보다 많이 나오니까 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니? 그래서 외부 경제는 필요한 것보다 적게 생산될 거니까 여기는 보조금 같은 걸 지급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전기차 타고 가는 거 정부에서 보조금 주거든요. 일반 뭐 그 디젤 가스 떼는 거 그런 거는 환경 오염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자동차를 타는 게 뭐 석유 떼는 자동차를 타는 게 남들 환경이 나빠서 내 건강에 해치려고 내가 그 타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전기차를 타는 게 내가 만약에 전기차를 탄다고 해서 환경이 좋아지는 거 그걸 목적으로 전기차를 타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 남한테 좋은 효과를 주는 거를 메리트를 주는 거죠. 보조금직 같은 거는 전기차 타라. 이해가죠? 그리고 외부 불경제 같은 경우는 여기는 세금을 매길 거예요. 벌금 개념 벌금. 세금을 매겨가지고 얘는 장려할 거고 얘는 억제하는 거지. 이해갑니까? 다 외우세요 이거. 누구의 역할이야 이거? 시장 이거는 뭐고 이런 공모제 표현 빈부기 시장 독과점 같은 건 시장 실패 사례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역할입니다. 괜찮죠? 자 보자. 시장 가격과 수요 이쪽으로 시장 실패 봅시다. 재화 서비스의 특성 등으로 인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시장 실패라고 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불안정 경쟁이죠. 불안정 경쟁에다가 독과점 적어서 독과점. 불안정 경쟁 독과점입니다. 독과점. 적고 있니 세연아? 네. 불안정 경쟁 독과점. 그래서 소수 기업들이 다음 판에 생산의 가격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원래 사야 되는 가격도 훨씬 비싸질 거란 말이야. 자연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공모제 부족 문제, 공모제는 부족할 거고요. 그래서 공모제를 공급해야 해서 나오잖아요 여기 공모제 부족. 그리고 외부 효과 두 개 기억하세요. 외부 경제랑 외부 불경제입니다. 외부 경제는 필요한 것보다 수연아 외부 경제는 필요한 것보다 적다 많다. 일반적으로 적으니까 뭐 한다고? 보조금 같은 걸 지급해서 장려할 거고 외부 불경제는 필요한 것보다 적게 많이 생산되니까 세금 같은 거 매겨가지고 억제할 거예요. 괜찮지? 자, 시장 실패 외에 시장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 뭐 소득 불균형 이거 얘기하는 거고 빈부격차 얘기하는 거고 밑에 뭐 노사 갈등이나 실업이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괜찮니? 정부 역할 이게 더 자주 나와요. 정부와 관련된 게. 밑에 봅시다. 경쟁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경선의 균형 가격을 뭐라 그래? 무슨 가격이라고 합니까? 균형 가격이라고 해요. 균형 가격. 그리고 밑에 경제활동을 시장 기구에 맡겼을 때 그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두 번째는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상태. 시장 실패. 그래서 뭘 한다고?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할 거예요. 오케이? 자, 145쪽에 공공문제 생산과 뭐 문제? 공공문제 생산과 공모제는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필요적으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무임승차자 문제 때문에 뭘 한다? 정부가 공공문제를 공급할 거예요. 만들어서. 무임승차 때문에 공모제가 부족해지니까요. 괜찮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다 기억해라. 잠깐만. 자, 145페이지에 1번 공모제의 소비에 무임승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공모제는 내가 소비한 데서 다른 사람이 소비가 제한되지 않는다. 이걸 뭐라 그래? 비경합성입니다. 그럼 내가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서 남의 소비를 배제할 수 없어? 뭐라 그래? 비배제성. 그래서 공모제 소비에 무임승차를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넘어가서 146페이지.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입니다. 정부의 공정한 사회 질서 유지 뭐 여기에 있던 뭐 불공정 거래라든가 독점기업 횡포라든가 뭐 담합행위 등을 단속한다.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얘기.
독과점 기업 단속이라든가 재분배 정책, 복지 정책 이런 거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공모제 생산하고 공모제 부족에 대한 해결책이었죠. 그리고 경제정책 추진, 뭐 실업, 소득 불균형, 인플레이션 이것도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재분배 정책 이런 거 들어가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괜찮습니까? 네. 소연이 서 있어. 왜 지청 안 가져와 앉아 있어? 저 지금 대답 열심히 하고 있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서서 하세요. 그래야 다음에 가져오지. 약간 이게 징벌적 의미가 들어간 거죠. 서서 수업 들으십시오. 오, 책을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오케이? 그래요? 어. 아, 너무 바빠요. 그죠? 여러분들 바쁜 거는 이해는 하는데 걱정했니? 그래도 열심히 공부 좀 힘들어야 기말 때는 그래도 성적이 좀 오르지 않겠습니까? 네. 자 밑에 기업 관련해서는 요거는 다 누구 얘기야? 누구 얘기야 요거는? 이거 다 누구와 관련된 경제지표 중에 누구랑 관련된 내용이라고? 경북. 정부와 관련된 내용이죠 전부 다. 지금 다 괜찮니? 이건 전부 다 정부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얘기 한번 했죠 저번에. 정부 얘기고 어떤 주체가 또 있냐면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에는 두 개만 다 여기 개념 중. 지금 맞나? 기업의 기업과 정신이라는 것과 기업과 정신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정신은 키워드가 몇 개 있어요. 뭐 창의라든가 창의와 혁신으로 기회를 포착하여 그다음에 뭐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도전 정신 여기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 벤처 기업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봤죠. 벤처 기업 뜻이 뭡니까? 어디서 온 단어지 벤처 기업은? 그게 뭐예요? 벤처 기업이라는 단어를 쓰잖아. 벤처 기업. 어떤 기업을 벤처 기업이라고 그래요? 착한 기업. 뭔 착한 기업이야 이씨. 이 벤처라는 단어가 어드벤처에서 온 단어입니다. 아. 어드벤처는 어드벤처 뜻이 뭐야? 어드벤처 뜻이 뭐예요? 모험. 그래서 모험적인 기업을 벤처 기업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많아. 벤처 기업들이 왜 미개척지에 들어가는 새로운 사업에 진입하는 그런 기업들 얘기하는 거예요. 주류 시장 말고 블루오션 같은 거 들어가가지고 새롭게 뭔가를 산업하는 걸 새로운 뭐 산업 같은 걸 시작하는 그런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지. 네. 이해가요?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뭐 생산 방식 이런 거 버리고 기술 혁신 같은 거 창의성 발휘해서 새로운 영역을 시도해가지고 새롭게 기회를 창출해내는 그런 기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해가지? 네. 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 사회적 책임은 뭐냐면 원래 기업이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법적인 책임은 어떤 게 있어? 공정한 경쟁이라든가 세금 납부라든가 이거는 기업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야. 법적인 의무죠. 네. 그 자본주의 상에서 뭐 불법 저지르지 않고 뭐 이상한 뭐 이렇게 뭐 소비자들 뭐 일반적으로 후려치지 않고 뭐 이게 뭐 담합하지 않고 이런 거 법을 지키면서 경쟁을 하면서 뭘 창출하는 거예요. 자 가게의 목적은 최대 효용 추구입니다. 기업 아니? 기업의 목적은 뭐랬어? 기업의 존재 의의는 뭡니까? 뭘 추구하기 위해서? 이윤 추구야. 이윤 추구. 그 이윤을 추구할 때 합법적인 방법을 하라고요. 그게 기본적인 책임이고. 자,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플러스 뭐도 하라고. 자, 기부나 자선 활동이나 사회적 복리 증진 같은 거.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라는 거죠. 사회적 책임입니다. 왜? 이 개념이 처음 나온 이유는 뭐냐면 너무 효율만 추구하고 너무 이익만 추구하고 하니까 장기적으로는 매출에 좀 도움이 되지. 네. 근데 막 그 뭐 소비자들 쥐어짜서 막 가격 비싸게 팔아먹고 그러면 기업은 좋을지 모르는데 장기적으로는 기업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니? 그래서 소비자랑 같이 살아가는 혹은 뭐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고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부도 하고 자선도 하는 좋은 기업이다. 그러니까 우리 물건에 대한 거부감 없이 마음 놓고 소비해라 이런 거지. 네. 이해가지? 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기업이 이 이윤 추구인데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배경이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가능한 거죠.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져 이 사회 체제 전체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을 벌 수 있다고 누구도 없냐?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자본주의 체제의 혜택이 네가 받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 감사할 줄 알라는 거죠. 이해가지? 그래서 네. 뭐 이런 걸 하면 뭐 기부 자산을 읽어보자. 기업가 정신은 뭐라 돼 있어요? 기업가 정신 새로운 상품 서비스 시장, 새로운 생산 방법 개척 등과 혁신을 통해 기업 경쟁을 향상시켜야 된다. 이거죠. 아까 설명한 거 내용 이해 갑니까? 그리고 밑에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 이윤 추구 외에 뭐 법령과 윤리를 준수한다. 이거 당연하죠.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부, 자선활동, 공익증진, 사회공헌활동 이런 걸 사회공헌활동이라고 합니다. 사회에 도움을 준 활동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괜찮니? 네. 자 그리고 지우겠습니다. 요거 네. 내용 이해가지? 쓰고 있는데요. 빨리 적으십시오. 이것도 뭐 키워드만 이럴 때뭐 창의라든가 혁신이라든가 뭐 도정 정신 이런 거 나오면 기업가 정신이다. 뭐 기부 자선활동 공익증진 이거 플러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책임은 있지만 보통은 요거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밑에 있는 거 플러스 알파까지 해야 된다는 개념이 사회적 책임. 괜찮죠? 오케이. 읽어주십시오 빨리. 여기는 뭐 배제성, 경합성 뭐 이런 게 좀 내용이 어렵고 뭐 그렇게까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적고 2. 공정한 경쟁. 승빈이 경합성이 뭐예요? 어떤 특성을 가지는 게 경합성이었어? 경합성. 서로 경쟁한다고 경합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내가 뭔가를 가지면 남이 뭔가를 못 가지는 거. 경합성을 가지는데 배제성을 안 가지는 게 어떤 거야? 경합성은 가지는데 서로 경쟁을 하는데 유료 무료로 이렇게 사용자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어떤 게 있어요? 등대. 뭔 등대야? 등대는 공공재고. 까비. 기부. 뭔 기부야? 이건 공해상 물고기 이런 게 있는 거지. 공유제잖아, 공유제. 공동 목표제 같은 게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 없는 사람이. 다 내용 알아라, 얘들아. 알 수 있어야 돼. 괜찮니? 지우겠습니다. 지워도 되니? 아니요. 어디 적고 있니 지금? 기부요. 기부요? 자선활동, 공익증진, 뭐 사회공헌활동 같은 게 있어. 다 외워야 되니까. 내용 좀. 어? 그래도 제가 적어놓은 잘 적어놨네. 아니 친구를 안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자. 마지막으로 노동사건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업은 뭐 내용 별로 많이 없잖아. 애들 많이 틀리는 뿐이다 이거. 용어는 알아야 돼. 이건 뭐라고? 창의와 혁신으로 뭐 새로운 기회에 도전한 도전 정신 뭐 이런 거 뭐라고? 기업가 정신이고 공정한 경쟁이나 세금 납부뿐만 아니라 기부나 자선활동을 통해서 사회 공헌을 해야 돼. 기업이 사회적 기업의 책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 용어들은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너는 단답형 나오잖아. 이걸 외워야 그럼요. 되겠다. 그럼요. 좋습니다. 자, 노동자 권리인데 노동자는 뭐에 대비해서 나오는 개념이 노동자예요. 노동자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랑 대비되는 개념으로 노동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형성되겠지? 사용자랑 대비되는 의미로 노동자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싸우는 걸 뭐라 그래요? 노사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노사 갈등. 그럼 노동자는 뜻이 뭐예요? 사용자는 뜻이 뭐고? 노동자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입니다. 사용자는 돈을 주고 이 노동자가 일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사용자예요. 네. 제일하고 원장님은 사용자고 나는 노동자인 거죠. 그렇죠. 맞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노동자들이 사용자에 대해서 막 뭐 월급 올려주세요, 복지 향상시켜주세요 하기가 좀 힘들단 말이야. 어려워요. 혼자서는 사회적 약점이고 돈 받는 사람한테 막 이게 함부로 내 의견 막 개진하고 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뭘 하는 거야? 단체를 만드는 거지. 그게 노동상권 내용 나오는 거예요. 네. 노동상권은 뭐 작년에 배웠습니다. 중3, 4의 개념에 들어가는 범위에 들어가.
노동삼권 배웠잖아. 노동삼권인데 이 노동삼권은 단교행입니다. 단교행. 외울 때는 그 단양경 있잖아. 달리 단교행 이렇게 단교행. 단결권은 뭐가 단은 뭐예요? 단 결권이고 단교는 뭐야? 단체 그렇지. 단체 교섭권이고 단체 행동권입니다. 공부했었다고요. 작년에 배웠을 거야 아마. 네. 작년에 나옵니다. 내가 이번 중간고사 때 광희 중3들한테 가르쳤거든. 단결권은 어떤 걸 단결권이라고 그러지? 단체로. 단체로. 아닌가? 아니 단체는 아닌데.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인데 노조가 뭐예요? 노동조합. 그렇지. 혼자서는 힘드니까 그렇죠. 단체 선생님들 뭐 제일학원 가면 선생님들끼리 우리는 노조가 없기는 합니다. 제일학원에는 선생님들끼리 다 같이 뭉쳐가지고 수영아 단결권이 뭐라고? 노동자들이 뭉쳐가지고 함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권리예요. 뭉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노조 결성에 대한 권리야. 네. 단체 교섭권은 뭐예요? 단체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단체로 이렇게 해달라 요구하는 거. 노조가 그렇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인데 노조가 누가? 사용자와 노조 측과 사용자가 협상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협상할 수 있는 권리. 노조가 사용자 측과 협상할 수 있는 권리예요. 혼자서 얘기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뭉쳐서 얘기하는 거. 네. 그 임금이 그러니까 뭐냐 지금 물가 상승률이 5%인데 연봉 상승률이 3%밖에 안 되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거죠. 월급이 너무 적게 올랐으니까 월급 올려주세요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월급을 얘기가 잘 될 수도 있죠. 협상이 잘 된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협상이 안 될 수도 있잖아. 네. 근데 학원 사정이 나빠가지고 학생들이 단체로 학원을 다 나와가지고 이 3%가 한계입니다. 4% 이상 월급 올려줄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수영아, 그러면 단체 행동권이 뭐 어떤 걸 하는 걸 단체 행동권이라고 그래?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야. 쟁의. 소금쟁이 아니고요. 그 쟁의가 아니라 쟁의. 다툴 쟁자를 써요. 싸우는 거죠. 이 싸우는 방법이 어떤 게 있어요? 파업이라거나 태업 같은 게 있습니다. 파업은 어떻게 파업이야? 일 안 하는 거. 단체로 일 못 하겠으면 월급 안 내주면 일 안 해주는 거. 이게 혼자서 하면은 너 자르고 다른 고용시키면 되지. 그렇죠. 그런데 다 같이 안 하는 거죠. 다 같이 파업을 해버리면은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뽑을 수가 없잖아. 당연히 시간 걸리고 이러면 사용자도 리스크가 크니까 그냥 그런 뭐 아예 생산 활동이 한 달 동안 없는 것보다 다 뽑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더니 그냥 임금 더 올려줄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가지? 네. 그리고 태업은 태반하게 일하는 거야. 태업, 그러니까 게으르게 일하는 게 태업입니다. 마감 기한이 일주일인데 막 8일, 7일 넘겨가지고 8일, 9일 막 해가지고 납품하고 고장률을 0.1% 이하로 내야 되는데 원래 규정상 뭐 일부러 고장을 막 많이 만들고 오고 막 그 시계 막 알람 막 이상한 데 울리게 막 그렇게 만들고 이런 게 태업에 해당합니다. 네. 이해가니? 네. 자 1분 남았는데 복습 잠깐만 합시다. 계산님 지운다. 계산님 네. 자, 시장 실패 어떤 게 있었어요? 시장 실패 말해. 시장 실패요. 시장 실패. 네. 시장 실패요. 경제 대공황. 그게 경제 실패지. 근데 우리 아까 뭐 정부의 입장에서 시장 실패 들어가는 거. 정부 영역의 시장 실패는 어떻게 나왔었어요? 세연아, 정부의 영역에서 시장 실패가 나오는 사례 뭐 있었어? 그렇지. 공모제가 어떻게 돼? 공모제가 부족하다고. 공모제가 부족한 게 시장 실패예요. 네. 기업의 영역에서 어떤 시장 실패가 나타났어? 빈부격차요. 독과점. 빈부격차는 이제 가계 영역에서 가계 영역에서는 빈부격차가 나타났죠. 독과점이고. 그럼 정부의 영역에서 공모제가 부족하니까 정부가 뭐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결해야 돼? 세금. 뭔 세금이에요? 아니에요? 공모제를 공급한다고. 공모제를 공급한다고.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있었지. 가계 기업 말고 뭐 있었어요? 어떤
외부 효과 같은 게 있었지. 이 외부 효과 두 개 있잖아. 뭐가 있어? 외부 효과에는 보조경 세금. 어? 아니, 외부 경제. 경제와 불경. 외부 불경제. 불경제가 있잖아. 그렇지. 네. 이 외부 경제는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긍정. 긍정적인 거. 이 외부 경제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적게 생산된다, 많이 생산된다. 적게. 적게 생산돼요. 외부 불경제는 많이 생산돼요. 이게 시장 실패라고. 이해가니? 네. 독과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뭐라 할 거니? 독과점 제지 않나. 규제 활동을 할 거지. 규제. 네. 여기 공정거래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활동가 있어. 그렇죠. 빈부격차 문제에서는 뭐? 제공. 재분배 정책 할 거예요. 복지 정책이라고. 복지제도. 여기 외부 경제는 필요한 것보다 적게 생산되니까 공정을 줄 거고, 맞죠? 여기는 외부 경제는 많이 생산되니까 벌금 같은 거 때릴 거예요. 그래. 안녕히 계십시오. 더 주세요.